당신의 출출한 포트폴리오를 배부르게 채워주는 여기는 주식포차, 저는 주식포차의 황윤기입니다. 자, 8월 셋째 주의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광복절 대책 공휴일로 4거래일이었던 이번 한 주였는데요. 자, 단 4거래일간의 이번 한 주도 정말 시끄러웠죠.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또 한 번 계속 발동이 됐던 한 주였습니다. 자, 우선 금요일 종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종가 현상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코스피 지수는 6,912.95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전거래 대비 0.88% 상승 마감을 줬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를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쪽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려준 건 단연 삼성전자 그리고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수급 쏠림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각의 개별적인 호재가 뚜렷하게 있었죠. 자, 지금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펀더멘탈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모리 가격에 대한 추이들, 상승 추세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이미 주가에 좀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주주들은 주주 환원책에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장내 매수 그리고 전량 소각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주가 상방적으로 한 번에 또 끌어올렸잖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였죠. 오늘 4시쯤에 대규모 적게는 90조에서 많게는 110조 원의 최대 역대로 정말 강력한 주주 환원책이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덕분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가득했었던 오늘의 하루였습니다. 삼성그룹단들, 특히 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종목들은 한 8% 급등하기도 했고요. 자, 그랬던 하루였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 통해서 총 90조에서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예상한다라는 공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중에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00조 원 가까이 현금 배당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약간 실망을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결산 이후에 자녀 주주 환원 규모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대박 주주 환원책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두루뭉실한 그러한 좀 분위기 때문에 넥스트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다라는 점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간 6,912, 7,000선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6,900선까지는 안착에 성공하면서 끝이 난 이번 주의 코스피 지수고요. 자, 반면에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부분은 코스닥 시장이죠. 어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단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 거의 다 좀 크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0위까지 거의 다 파란불인데 유일하게 실리콘2 그리고 펄어비스가 빨간불을 켰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리콘2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좀 이어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3%대 이런 흔들리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상승 마감을 줬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5% 넘게 빠지다가 낙폭 어느 정도 조금은 축소를 하면서 4.63% 하락 마감한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800선까지는 지지를 했고 이 저점 테스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다음 주에도 계속 추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자, 수급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최근에 좀 들어오다가 오늘은 매도 우위로 좀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은 1조 넘게 물량을 덜어냈고요. 기관만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2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아줬다라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만이 6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 안으로는 외국인이 또 1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아줬다라는 점도 함께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거의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에도 큰 모멘텀들이 있죠.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현대차 인베스팅 데이가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자, 관련해서 주가들 또 움직임들을 보이겠죠. 우선은 로봇 8월 내내 우리가 담아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만큼 인베스팅 데이 관련해서 로봇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2026 1월 달에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서 피지컬 AI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죠. 그리고 올 한 해 내내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그룹이 아니라 피지컬 AI 대장주로서의 주가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지점들은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피지컬 AI 밸류체인 수익화를 어떻게 낼 것인지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액추에이터를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물류 쪽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나 AI 관련해서 현대오토에버 어떻게 좀 흐름들이 이어가면서 이 사이의 수익화 전략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추이들 그리고 어떤 행보들을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미국 조지아 메타플란트에 아틀라스 우선 투입한다라는 이야기 있었죠. 그리고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계획들이 제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품 협력사 약 200곳을 함께 협력사들과 방문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부품들이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화신 전공이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현대차 그룹 로봇 공급망을 제대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이야기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인베스터 데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발 일정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력 방향들 어떻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책으로 정말 뜨거웠던 것만큼 현대차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가 계약이 있는지, 그리고 배당 정책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이나 AI,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규모가 바뀌는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함께 들어보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주가를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상반기 실적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현대차를 피지컬 AI 그룹으로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적은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자동차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죠.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함께 좀 둔화가 된 부분도 있겠고요. 협력사의 화재로 인한 물량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분에서 매출이 역성장했는데요.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0.8% 그리고 2분기에는 20.8% 감소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3분기 실적에는 바로 좀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4분기까지는 기다려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아반떼라든지 투싼,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투입하면서 판매 반전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파업 이슈가 있죠. 노사 간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3분기에 파업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실적 개선세를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7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한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40만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30만 원 후반대에서 움직였던 현대차 주가인데요. 인베스팅 데이 관련해서 주가의 기대감들이 얼마나 유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이러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휴머노이드 완성품, 완성된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 쪽에 좀 크게 밀리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너무나 강력한 강점들을 갖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아예 정책 지원을 정말 좀 팍팍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내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부품 공급망이라든지 원가에 대한 경쟁력들을 크게 갖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초기 주도권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글로벌 휴머노이드 출하량의 90%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었습니다. 올 1분기에는 무려 97%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지금 얼마 전에 크게 좀 긍정적으로 상장한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 17억 위안을 찍혀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 335%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던 그룹입니다. 지금 흑자 전환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양산을 점점 더 확대해 가면서 원가를 하락시키고 실적을 개선시키는 이 흐름들을 유니트리뿐만이 아니라 유비테크라든지 에지복 같은 주요 중국의 OEM들이 이 흐름들 같이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완성된 휴머노이드 제품에 관련해서는 중국 쪽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국내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은요. 우리 국내는 2028년에 양산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제품 제조사간, 그러니까 대기업, 현대차그룹,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이 대기업들이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초기 단계에는 이 부품 수요가 가장 먼저 증가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부품주를 좀 먼저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탑픽으로 로보티즈를 꼽기도 했는데요. 로보틱스,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는 비중 확대를 유지를 해라라는 조언도 얹었고요. 로보티즈 목표 주가 35만 6천 원으로 책정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최근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주요 휴머노이드 OEM에게 공급이 가능한 핵심 부품의 기업들, 이에 대한 수혜가 이끌어 올 것이다. 완제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투자 증권사에서는 훨씬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교보증권은 로보티즈의 목표 주가를 46만 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TP를 45만 원, 적게는 삼성증권에서 35만 원까지 TP 제시를 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쪽으로 또 살펴보자면 중국 기업 안에서 유비테크를 완제품 기업 안에서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을 얹었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 안에서 선도적인 지위와 빠른 상용화 속도를 갖고 있는 것이 유비테크의 강점이라고 하니까요. 중국 시장 바라보실 때 유비테크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셋째 주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더욱더 대비 전략들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해답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